네,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러시죠. 오늘 좀 이야기해볼 게, 뭐, 사실, 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MBO, BSC, KPI, 그리고 OKR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OKR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실 OKR 워낙 최근에 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뭐 화제도 되고 있고, 지금 많은 조직들이 아마 OKR 도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일단 뭐, OKR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네, 그러시죠. OKR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의 약자죠. 네.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 관리 툴이라고 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원천은 뭐 그 인텔에서 IMBO가 원천이다. 네. 또 더 거슬러 가면 드러크가 제안한 MBO가 원천이다. 원론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캐리가 본인 효율보다는 구글이 이 도구를 가지고 현재 구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OKR 관련해서 어,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바에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뭐 1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뭐 성과를 리뷰하는 게 너무 기니까 사이클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CFR이라는 이름으로 뭐 인정이나 피드백이나 또는 리뷰 뭐 이런 개념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뭐 이걸 가지고 평가 도구를 쓰지 말자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뭐 OKR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효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소동재 컨설턴트는 OKR에 대해서 혹시 네. 가지고 계신 또 알고 계신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MBO나 BS 쪽에 많은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OKR을 좀 네. 말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OKR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부터 좀 관심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OKR로 뭔가 성과를 창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도비 체크인도 그렇고, 이제 인사관리를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본인들의 소스들을 이렇게 또 오픈 소스처럼 이렇게 공유해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OKR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코칭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반한 성과관리 프로세스다라고 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죠. 뭐 네. 역사적 근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인텔의 앤디 그로브라는 CEO가 IMBO라는 이름을 통해서 MBO를 뭔가 되게 프랙티컬하게 인텔이라는 조직 안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그 일종의 도구죠. 성과관리 도구를 같이 일했던 존 도어라는 사람이 구글에 그거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OKR이라는 이름으로 좀 브랜딩을 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OKR의 가치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많은 성과관리 프로세스들보다도 구성원들의 뭐 참여나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얼라이먼트라고 정렬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측면들은 인상 깊다. 그리고 이제 OKR을 하는 조직들이 탑에서부터 구성원 개개인들의 어떤 OKR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어떤 프랙티스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OKR이 새로운 도구냐 그러면 네. 이라고 했을 때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OKR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랄까요? 목적과 기능들을 사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좀 놓쳐지는 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마 OKR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하부 인사 시스템들을 잘 조정하면서 도입을 한다면, OKR의 목적과 취지? 어떻게 보면 MBO의 목적과 취지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좀잘 살려나갈 수 있겠지만, 기존의 하부 인사 시스템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OKR만 뭔가 딱 그것만 따서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잘 될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좀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오르네요. 네, 저는 사실은 뭐 OKR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는 네, OKR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MBO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OKR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좋습니다. 저는 MBO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개인적인 유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감이 있으시군요. 네, 네, 이 용어와 이 용어의 번역에 대한 유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하게 표현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단어인데. 네. 첫 번째는 MBO의 풀네임은 Management by Objective. 그 OKR 할 때 오브젝티브입니다. And Self Control입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954년도에 피터드러크가 쓴 경영 실제의 한 챕터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그 풀네임을 축약을 하고 그러나요? 줄임말을 네, MBO로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매니지먼트 바이의 그 약자 MB인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에 의한 관리인데요. 오히려 피터 드러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에서 중요한 것은 매니지먼트 바이가 아니고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약자를 왜 MBO로 했느냐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단어를 약자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MBO라고 쓴 것은 유감이 아니고 반대합니다. 네. 네, 저는 OSC라고 OK라고 같은 개념이죠. 어, 어, Objectives and 네네. Self-Control이죠. 그 약자로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브젝티브에 대한 번역을 목표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면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경영의 실제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과관리, 현대 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브젝티브, 그 챕터에서 오브젝티브가 뭐냐면 석공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공의 오브젝티브가 뭐였냐면 사원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석공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아닙니다. 석공이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의 오브젝티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치 석공이 해내야 되는 일로 오브젝티브라고 목표라고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는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석공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사원을 짓는 것이죠. 그거를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MBO만큼이나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MBO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OSC라고 저는 부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 OSC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왜 현대 조직에서 성과관리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 노동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난 뒤에 이들로 하여금 성과를 어떻게 하면 창출하도록 만들 것이냐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OSC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체 노동자를 전제로 한 성과 관리는 심플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결과물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일에 대한 타겟을 정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그들의 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돈 주면 그게 성과 관리예요. 근데 취직 노동자는 그렇게 성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창출하는 성과가 육체 노동자의 성과가 완전히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취직 노동자들이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 OSC, 그걸 MBO라고 정의하면서 마치 육체 노동자들 성과 관리하는 툴처럼 이해를 해요. 상하 간의 목표를 합의하고 합의한 목표대로 평가해서 동기부여하겠다. 보상을 차단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OSC 아닙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OSC라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툴이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성과 관리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이해한다기보다는 잘못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셔라 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경영의 실재라는 책이 있죠. 피터 드러커의 1954년에 쓰여진 책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초의 현대 경영학 서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받기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MBO와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음,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브젝티브스를 이제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목표라는 개념은 좀 메타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브젝티브라는 개념. 목표의 목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목표보다는 목적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제 책을 보면, 오브젝티브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목적에 의한 관리로 얻게 되는 효익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명령에 의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도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를 자율에 의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셀프 컨트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음, OSC라고 이제 흔히 MBO라고 하지만 OSC를 이제 피터 드러커가 제안하면서 이걸 제안하는 이유를 음, 지식 노동자의 초점을 맞춰서 성과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경영 원리와 이와 동시에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노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경영 원리, 즉 팀을 형성하고 개인의 목표와 기업의 번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 원리다. 이와 같은 경영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은
이제 요걸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앤 셀프 컨트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목적과 자율에 의한 관리에 음, 의한 경영 활동이다. 음, 이렇게 말하면서 음, 이것은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업과 개인의 공동의 번영을 자신의 목표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제 음, 이런 표현이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요런 구절들로 봤을 때 MBO라고 하는 것을 OSC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음, 타당하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굉장히 그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인용해 주셨는데요. 네, 육체 노동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식 노동자는 그렇게 일을 하면 지식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자율, 스스로 율을 세워서,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말 그 조직의 장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의 장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조직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조직장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줍니까? 그건 육체 노동자처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조직에서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조직이 성과를 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이제 MBO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좀 있습니다. MBO라는 말을 요즘에 사실 많이 안 쓰거든요. 네. 조직들이. 네. 근데 저는 MBO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여전히 많은 조직의 유령처럼 좀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MBO, OSC를 MBO라고 번역해버린 것 자체가 네. 이제 첫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를 소거한 채로 피터 드러커의 생각을 잘못 오인해서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사실 잘못된 경영 관행들이 되게 많은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이제 캐스케이딩을 되게 강조하면서 목적을 개인들한테, 목표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들한테 그것들을 할당하고, 이제 KPI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채워야 하는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할당하고 채우는 것이 마치 목표 달성도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실적이 사실상 그들의 어떤 평가로 네. 이어지게 하고 그 평가 결과가 뭔가 보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네.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이제 되게 선진적인 경영인 것처럼 네. 이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졌던 역사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에 대한 비판들이 물론 최근에 많이 있지만 네.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그러한 어떤 자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네.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네. 사실 이제 OSC에 대한 이해를 피터 드러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식 노동자로서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이 아니라 피터 드러크가 쓴 책 중에 사실 뭐 번역된 그 번역에 대한 제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그 원 제목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제목이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우리나라 경영. 네 자기 경영 노트, 자기 경영 노트라고 번역한 이후도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에, 너무 너무 점핑했죠. 번역이 너무 점핑했죠. The Effective Executive란 말은 일 잘하는 지식 노동자라는 뜻인데 그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함으로써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기 자기 개발서. 개발서처럼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The Effective Executive에 보면 지식 노동자가 창출한 성과에 대해서 잘 설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에 지식 노동자들이 창출해야 되는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었다면 경영의 실제에서 제시한 OSC에 대한 이해가 훨씬 잘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조직 구성원들이 창출해야 되는 성과라고 하는 개념을 그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육체 노동자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경영의 실제에서 이야기한 피터 드루크의 그 글들이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디펙티브 이그젝티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 노동자의 성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것이 왜 OSC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툴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펙티브 이그젝티브에 보면 육체 노동자의 성과와 지식 노동자의 성과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노동자의 성과와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측정이 가능한,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물을 창출합니다. 육체 노동자들은. 반면에 지식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자가 창출하는 성과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 성과를 창출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를 다른 게 아니라 무형의 성과물을 창출하죠. 그 무형의 성과물이라는 건 지식, 정보,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식 노동자가 창출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육체 노동자가 창출하는 성과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과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들이에요. 그러나 지식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이 무형의 성과물들은 사진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성과가 실행되어져서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을 때만이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성과 창출은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OSC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을 왜 하느냐, 다르게 하면 조직의 목적이 뭐냐,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그것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그 창출된 그 성과를 실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OSC입니다. 그래서 OSC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식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성과가 뭐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를 이해하면 OSC를 우리가 알고 있는 MBA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또 이야기할 BSC도 사실 동일한 이해를 하셔야 BSC라고 하는 성과관리 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